오늘은 우울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사람이라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어릴 때는 제가 그 우울을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책과 영상들을 엄청 많이 보았는데요. 그중 한 영상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거였어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죽고 싶은 거였다. 저는 완벽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히 완벽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결벽증적인 모습이 떠오르는데 저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누군가의 실수에 그리 민감하지 않았고 저 역시 틀에 박힌 사고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인생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주의자였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보다 완벽한 상태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념이다. 완벽주의는 자신을 향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높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질서와 정돈을 원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플랜이 확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플랜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 제 사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커가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좌절도 굉장히 컸습니다. 좌절을 넘어서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의 사전적 정의처럼 누구보다 제 스스로 설정해 놓은 저의 기준은 높았고 그걸 스스로가 충족시키지 못하니 모든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화살의 방향이 향한 곳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이루지 못할 거라면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어요.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패는 학습되었고 패배감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루저라는 것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내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 같았어요. 원망과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을 망쳐놓습니다. 그렇게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눈을 뜨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아까 말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실패도 한치의 결점과 오점도 허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싫었고 제 존재가 싫어서 죽고 싶은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어서 죽고 싶은 거였고 이렇게 살기 싫다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어서 살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면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굳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방향과 정반대로 살고 있었고 모든 환경과 불운에 휩싸여 그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러한 무만감에 살기 싫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기 싫은 이유를 깨달았다고 해서 힘이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전과 노력은 멈춘 지 오래였어요. 더 이상 실패를 마주하고 절망감을 느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제 인생은 멈춤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실패를 마주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지 못했기에 항상 차선의 차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차선이 계속되다 보면 최악의 선택까지도 가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브이로그들과 책들과 강연들, 타인의 삶을 볼 수 있는 창구라면 그 어느 것이든 들여다봤습니다. 단 하나도 똑같은 삶은 없었고 똑같은 성공 스토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힘들어도 그냥 꾸역꾸역 살았고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했다는 건데요. 타인의 삶을 시청하는 것은 꽤 흥미진진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고민보다 한치 앞서 해결책을 미리 본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해주는 조언이 꽤 도움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에너지가 없을 때 열심히 사는 누군가를 보면 힘이 나기도 했어요. 인생이 힘들 때 새벽 시장을 가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아침 일찍 대형마트를 가게 되었는데요. 보통 오픈 시간보다 조금 일찍 문을 열어주어 안에 들어와 있게 해줍니다. 그때 멀찍이 본 마트 안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분주했어요. 신나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활기차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인상 쓰고 소리 지르며 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화기애애하게 자신의 할 일에 몰두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 건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저렇게 밝은 표정을 할 수 있는지도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록 새벽 시장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아마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힘들 때는 나의 고민을 꺼내놓기 바쁘잖아요. 남이 그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꺼내놓아야만 할 것 같죠. 하지만 꺼내놓고 보면 또 후회가 됩니다. 혹시나 나의 고민이 약점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기에 그때뿐이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허무함만 자리 잡습니다. 힘들 때는 고민을 말하고 싶은 욕망을 잠시 잠재우고 그들의 삶을 물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서없는 나의 고민 이야기보다 그들이 겪고 지난 정돈된 애환들이 내 생각을 정리해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우울한 날들을 보내다가 정말 그 우울함이 최고치에 달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며칠만 살아볼까? 그렇게 일단 살아보기로 다시 마음 잡은 날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일단 살기로 했으면 사는 동안은 이렇게 우울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둘 엉뚱한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뒤도 뚱땅거려 보고 그냥 가보고 싶은 곳을 계획 없이 가보기도 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여행도 다녀보고 돈 생각하지 않고 좋은 카페도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작고 사소한 즐거움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지금 살기 싫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신의 삶을 열렬히 사랑한 나머지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는 살기 싫은 마음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한 번쯤은 뒤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살아야지가 아니라 일단은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죽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는 건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살아볼까 라는 마음은 의외로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진 조건들이 아니라 내 존재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생을 사는 거 좋은 기억 하나쯤은 남겨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에요. 이제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두려울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사는 데에만 집중하면 살기 싫은 마음이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까먹을 때까지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